저는 개인적으로 계란찜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계란찜도 꼭 시켜 먹는데 오늘은 계란이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을 이렇게 먹으면 노안으로 인한 침침한 눈도 밝아지고 치매와 같은 뇌신경 질환에도 도움됩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계란과 모유는 항산화제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서 슈퍼푸드로 불리는 음식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꼽는 식품입니다. 계란 완전 식품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계란에는 영양분이 수없이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눈 건강과 뇌신경을 강화하는데 크게 도움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안구 건조증과 노안으로 인한 시력 저하, 망막 변성 등의 안과 질환과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치매와 같은 뇌신경 질환 예방에 아주 강력한 효능이 있는 완전 식품입니다. 계란은 많은 영양분이 있지만 같이 먹으면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도 함께 알아볼 건데요. 우선 계란에 영양 성분이 무엇들이 있는지, 어떤 성분이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란 속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A, B2, B5, B6, B12, D, E, K, 지방, 엽산, 칼슘, 아연, 인, 셀레늄 등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계란 하나에는 비타민 B2가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 셀레늄은 무려 하루 권장 섭취량의 22%가 들어 있습니다. 셀레늄에는 항산화와 면역에 도움이 되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복합 영양제보다 많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다른 영양 보충제는 안 먹어도 될 정도네요. 계란 노른자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와 같은 실명으로 이어지는 백내장과 황반 변성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아잔틴은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고 오메가3도 풍부한데 오메가3는 망막의 변성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4에서 5주 동안 하루에 1.3개의 달걀 노른자를 섭취하면 혈액 내 루테인 수치가 28에서 50%까지, 지아잔틴은 수치가 114에서 142%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혈전이 쌓이면 혈관이 막히는데 혈전이 쌓이는 것도 예방해줍니다. 심장질환의 위험 인자로 잘 알려진 트리글리세리드의 혈중 농도를 낮추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는 3주 동안 일주일에 5개의 계란을 먹으면 트리글리세리드가 16에서 18%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계란은 포만감도 높은 식품으로 다이어트에도 좋은 고단백 식품이고 한 개의 고품질의 단백질이 6g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밥 대신 계란을 2-3개 드시면 점심때까지 든든하실 겁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는데 계란은 포만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포만지수라는 건 포만감을 유발하고 이후에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음식의 능력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아침 식사로 베이글 대신 계란을 먹으면 포만감이 증가하고 다음 36시간 동안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른 연구 결과로는 50명의 과체중 및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계란을 포함한 아침 식사를 한 그룹과 계란이 포함되지 않은 식사를 하도록 했을 때 계란으로 아침 식사를 한 그룹은 공복감이 줄었으며 4시간 뒤 점심 식사에 180칼로리를 더 적게 섭취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계란 한 개에는 비타민 A가 하루 권장 섭취량의 6%가 들어있는데 비타민 A는 각막 손상을 막아주는데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실명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연은 각막을 튼튼하게 하고 야간 시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계란은 뇌 건강에 아주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콜린이라는 영양소입니다. 콜린은 계란 한 개의 노른자에 약 115mg이 들어있는데 신경 전달 물질로서 세포 간 정보 전달과 호르몬 조절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린이들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되고 노인들의 경우 체내의 콜린 함량이 낮으면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다가 결국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우울증 같은 질병들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근감소증을 예방하는데도 계란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3,35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식생활과 근감소증 상관성을 분석했는데 노인 4명 중 1명이 근감소증 환자라고 합니다. 한 가지 계란을 먹을 때 염려되는 부분은 콜레스테롤입니다.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계란 한 개에는 콜레스테롤이 215에서 275mg 들어있는데 한국영양학회 미국 심장협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하루 콜레스테롤 권장 섭취량이 300mg입니다. 거의 3분의 2가 넘는 수치라 계란을 먹기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식품 속 콜레스테롤이 그대로 혈액에 흡수되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섭취 후 체내 흡수와 대사 과정이 복잡하고 함께 섭취하는 식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여 권장 섭취량을 300mg으로 제한한다는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이 심장병에 영향이 미칠 거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과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4주간 매일 1개에서 3개의 계란을 먹으면 성인의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6에서 13%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란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계란은 어떤 음식과 같이 먹으면 궁합이 잘 맞을까요? 첫 번째로 계란은 날계란으로 먹는 것보다 조리해서 먹는 게 좋은데 소화에도 도움되고 영양소 흡수에 좋습니다. 계란을 날계란으로 먹었을 때 체내 흡수는 51% 정도 흡수되는데 조리했을 경우는 91%가 흡수되어 거의 대부분의 영양소를 흡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날계란의 흰자에는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인 아비딘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아비딘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뭉친 당단백질로 계란 흰자 구성 성분의 0.05%밖에 안 되지만 비오틴과 만나면 달라붙어 비오틴의 체내 흡수를 방해합니다. 날계란을 지속해서 섭취하면 체내 아비딘이 쌓이면서 비오틴 결핍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흰자의 아비딘은 익히면 이런 성질이 없어져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비오틴은 비타민 미군 중 수용성 비타민인데 우리 몸속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로 특히 모발과 손톱 성장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다음은 계란을 제일 간편하게 후라이나 삶아서 먹는데요. 두 가지 요리 방법의 영양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삶은 계란은 칼로리는 100g당 140kcal이고 계란 후라이는 100g당 200kcal를 보였습니다. 지방 함량의 경우 삶은 계란은 8.5g, 후라이는 13g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란 후라이의 수치가 높은 원인은 계란 후라이 할 때 사용하는 기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비오틴의 흡수율을 높이려면 흰자는 날 것이나 반숙보다는 완전히 익힌 완숙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삶았을 경우에 소화력 떨어지는 분은 완숙보다는 반숙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완숙 계란은 가열할 때 단백질 구조가 너무 단단해져 소화하기 위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음식과 같이 먹으면 좋을까요? 계란은 정말 영양소가 풍부한 완전 식품이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부족합니다.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다른 음식들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데요. 다른 연구 결과를 한 번 더 소개해드리면 미국 영양학회 연구팀은 샐러드를 먹을 때 삶은 달걀 1개에서 2개를 함께 먹으면 항산화 성분인 카로티노이드의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토마토, 채썬 당근, 연한 시금치, 상추, 베리류가 섞여 있는 샐러드를 이용해 3가지 버전의 샐러드를 준비했는데 첫째는 계란을 전혀 넣지 않은 샐러드이고 둘째는 계란을 1.5개를 넣고 셋째는 달걀 3개를 넣은 샐러드였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3가지 중 하나의 샐러드를 먹었고 샐러드를 먹기 전후로는 피검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달걀이 많이 든 샐러드를 먹은 실험 참가자일수록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 리코펜, 루테인, 제아잔틴을 포함한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영양성분 흡수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계란과 함께 먹는 것만으로 카로티노이드의 체내 흡수율이 증가하는데 무려 500% 가까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물의 일종으로 노화를 예방하며 당뇨와 관련된 각종 합병증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취향에 맞게 토마토나 양배추, 피망, 브로콜리 등 야채와 같이 먹으면 좋고, 견과류와 사과, 블루베리 등 제철 과일도 같이 먹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 건강에 좋은 게 계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석창포와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석창포가 뭘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총명탕이라고 하면 아하 하고 들어봤다 하실 겁니다. 석창포는 무병장수와 두대를 튼튼하게 하는 하늘이 내린 신약이라고 합니다. 동의보감에 심의 구멍을 열고 오장을 보하며 구뷰를 통하게 하고 눈과 귀를 밝게 하며 목소리가 잘 나오게 한다. 풍습비를 치료하고 뱃속에 충을 죽이며 이와 벼룩을 없애고 잘 잊어버리는 것을 치료하고 지혜롭게 하고 명치가 아픈 것을 먹게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석창포가 하는 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석창포에 함유된 아사론 성분이 진정작용을 하고 항경련 작용을 도와주어 심신불안, 스트레스, 불면증 등에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석창포는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여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팔이 저리고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있을 때 좋습니다. 셋째, 석창포는 건망증과 알츠하이머 예방과 치료 효능이 있습니다. 넷째, 석창포는 담을 제거하고 기관지 수축을 억제하여 기침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다섯째, 석창포에 함유된 페놀 성분들의 대표적인 효능이 항균 작용입니다. 동의보감에 소개된 충을 죽인다라는 구절이 바로 이 페놀 성분인 겁니다. 석창포는 차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석창포 차를 만드실 때 결명자를 함께 넣어 드시면 더욱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소화 흡수와 혈액순환을 돕는 생강과 대추를 추가하시면 좋고, 결명자를 4에서 5g 넣으시고 생강과 대추를 2에서 4g 추가하셔서 500에서 1000cc의 물에 끓이시고 10% 정도 졸이고 1회에 100cc 정도 분량을 하루 2-3회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석창포 결명자 차를 계란과 함께 먹으면 뇌 건강에 좋고 눈을 밝게 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봤고 추가로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